간단한 손목 통증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면 다행이지만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손목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더 자주 생기는데 계속 반복이 되거나 통증이 점점 강해진다면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끈다고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손상이 더 누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만 하더라도 수술까지 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귀찮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병을 더 키우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손목 통증 환자분들이 한 번씩은 꼭 겪으셨던 손목이 망가지기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손목이 망가진 뒤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전부터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설마 하고 넘기다가 크게 악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안 좋아지기 전에 어떤 징후가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손목 통증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면 다행이지만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손목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더 자주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장시간 컴퓨터를 쓰는 사무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오래 사용하는 학생, 직장인, 그리고 미용사, 조리사, 마우스패드 위에서 작업하는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주부님들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주부들도 손목 통증이 많이 생기나요? 네, 맞아요. 뜨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을 들 때 손목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아이를 계속 안아 올리는 동작 등이 누적이 돼서 관절과 힘줄에 과부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나 헬스를 즐기는 분들도 손목 보호대 없이 중량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손목 통증은 주로 언제 신호가 좀 오나요? 대표적인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새벽이나 밤에 유독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자고 있는데 이 손이 저려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목이 뻐근하고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신경 압박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고 나면 아침에 손가락이 좀 저리고 또 손목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에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잦아지면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간단한 신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큰 병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PD님 검사 좀 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좀 어떤 증상인가요? 두 번째 증상은 컵을 들거나 돌릴 때 혹은 병뚜껑을 열 때 헉 하고서는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인대와 힘줄에 큰 힘이 가해져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거죠. 그것도 제 얘기인데. 가끔 한두 번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이 되거나 통증이 점점 강해진다면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미용사나 조리사, 카페 바리스타 분들처럼 반복적인 동작을 장시간 하는 직업군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제 얘기만 안 되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은 손에 힘 조절이 안 되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미 이거는 신경이나 힘줄 쪽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이 돼서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가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손목 신경 손상이나 관절염, 힘줄 파열 같은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망가진 손목은 수술 없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때도 많고요. 그래서 물건을 놓쳐가지고 아이쿠 하는 일이 잦아지면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증상, 새벽에 손 찌릿찌릿한 저림, 컵 돌릴 때 순간 통증, 그리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빨리 병원에 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프기는 한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끈다고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손상이 더 누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만 하더라도 수술까지 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귀찮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병을 더 키우시는 거죠. 치과도 아파서 가면 비용이 몇 배는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정형외과도 아파서 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목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손목은 작은 공간 안에 여러 개의 뼈가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손목 통증이어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건초염인지 결절종인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병원처럼 손목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결과가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으면 흉터가 일자로 크게 남는데 저희는 내시경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흉터도 크게 남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전국에서 하루를 휴가 내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가 김포공항이랑도 10분 거리이다 보니 비행기를 타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손목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이렇게 손목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우리나라에 몇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손목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 팔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